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포인트 하락으로 많이 밀리지 않죠. 밀렸다가 또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금요일 오후장 터닝포인트 잡아보고 관심 종목도 알아봅니다.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오셨고요. IS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이번 주 같으면 살만해요, 그죠? 주식시장이, 그죠? 쭉 좀 갔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고요. 포인트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반도체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체로 반도체 흐름들이 좋은데 SK하이닉스나 소부장단의 흐름들은 굉장히 좋고 이번 주에. 그에 비하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눌러 있는 거죠. 김성훈 대표님. 반도체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들, 전략들. 역시 하이닉스, HBM 쪽으로 연초에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요?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휴장, 엔비디아가 없음에도 오늘 또 하이닉스가 나홀로 또 이렇게 나홀로 서기를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틀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가격적인 스토리고, 지금 SK하이닉스는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 보면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기점으로 해서 브로드컴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HBM을 계속 요청을 하면서 일단 월 웨이퍼 이 생산량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만 장, 우리가 재작년에 3만 장에서 10만 장 늘렸다면은 올해 17만 장까지, 원래 14만 장까지였는데 브로드컴 때문에 3만 장을 또 늘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8조에서 그렇게 낮추지 않았다는 점, 삼성전자와는 온도차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 지금 범용디램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 이후부터 한 36%가량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범용디램 이 비중 자체가 워낙에 HBM 성장세가 좀 좋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타격감이 굉장히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은 20만 원대의 고점에서 월요일 날 SK하이닉스가 9%대 상승을 기염을 토했기 때문에 이런 힌트로 봤을 때는 20만 원에 대한 저항대가 올해 이번 주 끝났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일단 굉장히 좀 저항이 지지대로 좀 바뀌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 소화가 국내 시장 코스피가 굉장히 무리 없이 지금 소화를 제일 전체 글로벌 증시 제일 잘해주고 있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16일 날 이제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 소화 능력을 더불어서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 여력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부장은 어떤 기업 좀 좋게 보세요? 소부장은 사실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는 탑라인들에서 보자면은 전압 테스트인 DI라든가 PSK 홀딩스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이 오늘 독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탑을 원하자면 한미반도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워낙 이제 우리가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워낙에 상승 여력이 많아서 지금 월간도 한 40%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한미반도체의 매출의 성장을 보면은 사실 올해 매출이 1.2조, 작년 같은 경우와 더불어서 2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본다면 조정폭 때 만약에 소부장을 본다면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께도 지금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런 논의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그 가운데 어떤 기업에 집중해야 되느냐. SK하이닉스는 워낙 좋게 보셔서, 근데 한 주간에 꽤 올랐거든요. 종목 전략 좀 알려주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 분할 매수 관점 말씀드렸고, 이제 계속 20만 원 안착이 중요하니까 이건 계속 고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그때 최악의 실적이 나온 날 급등하고 다시 반락하는데, 이건 환율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환율이 죄송합니다. 1,450원대로 내려오면서 급등했고, 지금 다시 1,460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흔들린다. 여전히 소부장 한미반도체 저도 이제 9만 원대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대장주에 붙으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대장주에 붙는 것이 현재로서는 오히려 수익률을 이들이 땡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가는 애만 간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으로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현재 바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더존 비지온이 무슨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느냐라는 건데, 기업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죠. 한때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발현 가능했는데, 최근에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온도가 퍼지는, 그러니까
그 장비 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HBM 중심으로 보고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조금 시야를 넓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행복한 고민이죠. 하이닉스가 낫냐, 삼성전자냐, 무엇을 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고요. 다음 이슈는요. 네, 그런 반면에 사실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도 변동성은 있지만 안정감이 있는데 2차 전지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는 데다가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역시 부진하게 나오면서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김성훈 대표님. 네. LG엔솔은 AMC를 빼면 손실이 이렇게 큰 걸로 나타났어요, 그죠? 포함해도 적자였고요, 그죠? 네네. 포함하면은 거의 6천억대가 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적자 전환을 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업황 개선이 예상보다 계속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움이 어제 장막판의 반등폭을 그렇게 크게 줬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차트를 본다면은 저점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M&A 이슈라든가 그리고 중국이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폴리실리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고 리튬 가격도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정의 캐짐이 계속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보조금 폐지 가능성 2년 동안의 유예는 있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여력은 제한적이다. 저는 이제 일단 종목을 뽑자면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나마 본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그래도 유효하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양수 소장님께도 2차 전지는 선뜻 쉽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단계에서. 근데 모든 악재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손이 잘 안 나가죠? 2차 전지 전략이요? 예, 그 2차 전지 지금 움직임을 보면 바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현재 지금 2차 전지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성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종가에 이제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슈팅 나온 이후에 다시 그만큼 반락이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수급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이것도 하나의 지금 팩트인데요. 환율 얘기할 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2차 전지도 최근에 같이 올랐어요. 희한하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2차 전지가 같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환율이 안정세를 찾을 때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2차 전지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업황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고 업황을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차 점유율이 꽤 많이 지금 전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금 실적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중후장대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이것을 돌릴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익이 J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 탄력성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지금은 조금 접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의 협업 아니면 다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결국 자동차를 파는 업체에 대한 현대차가 지금 뚜렷하게 대안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만드는 것보다 파는 쪽에 대안에 있는 현대차라든지 기아, 그다음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분석을 하다 결국은 자동차 쪽으로의 기회를 찾을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고 기회가 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니까요. 단기적으로. 2차 전지 실적 우려, 주가 오늘 약세이고요. 다음 포인트 보겠습니다. 네, 꺼지지 않는 수급 로봇주,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로봇주 좀 쉬고 원전 관련주가 좀 가고 이런 흐름들인데요. CS 모멘텀 이게 이제 끝납니까? 로봇주는 여전히 기회가 있는 것까요? 차영주 소장님 준비하셨죠?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로봇주는 조금 약간 세모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끝난 게 아닌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지금 살아있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차트가 이렇게 왜 강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트가 강한 이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긍정적인 모멘텀. 그러니까 결국 삼성으로 완전히 이제 인수된 이후에 새로운 퍼포먼스에 대한 가능성, 올해 나올 다양한 협동 로봇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반영했느냐? 그러기에는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이게 갭으로 떠서 갭을 안 메꾸고 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대한 편입 가능성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어쨌든 배제할 수 없고 어쨌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살아있는 한 로봇주들은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충분히 보셔야 되겠고 더군다나 각 증권회사에서 여전히 지금 현재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두산 로보틱스 저도 지금 딱 차트를 보려고 하는데 띄워주셨는데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트가 굉장히 살아있는 차트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못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꺾이면 일단 다 로봇은 조정 가능성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갭 상승에 부담이 되신다라면 두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 로봇주는 오늘 제가 종가 공략주로서 한번 좀 갖고 왔으니까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로봇주가 이제 연말 연초에 반짝 테마주로서 끝나느냐 연속성을 이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잖아요. 일단은 좀 조정인데 여전히 좀 주목해야 될 섹터로 차영수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터닝포인트 네 번째는요. 예,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신재생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런데 풍력도 안 좋은데 태양광이 오늘 또 급등세고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조금 결이 다르게 가는 것인가? 김성훈 대표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일단 특징적인 것은 사실 AI의 전력망에 대해서 신재생을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한데 풍력을 일부분 이제 오염에 대한 그 방대한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서는 풍력을 죽이고 태양광을 살리는 전략을 펴었는데 이것도 사실 녹록치 않은 게 중국에서의 이 감산을 단기적으로는 감산을 보이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최근 들어서 보니까 10%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데 중국은 이러한 관세를 우회적으로 지금 보니까 라오스 쪽으로 또 생산 시설을 늘리면서 계속해서 증설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그 태양광에 대한 이 성장 스토리는 당분간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HD 에너지 관련된 이 종목이 한 14% 정도 올랐는데 하나솔루션 대장준 하나솔루션은 그렇게 반응이 이게 뜨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봤더니 영업 적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때문에 사실 이제 2차 전지 흐름처럼 발목이 일단은 잡힐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미국의 태양광 이 개선 시그널도 사실 향후에 생산에 대한 캐파 증설이 있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개선 여력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태양광 쪽에서는 일단 국내 쪽으로 봤을 때도 일단 시간을 좀 더 걸릴 수 있다 해서 미국 쪽에 퍼스솔라 주가를 흐름을 봐도 이 적자 폭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우려감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가 주제로 이제 해운 얘기를 다뤘는데 뭐 굳이 해운 조선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태양광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게 변화가 오는 강세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본데 큰 변화가 있고 다시 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네. 다음 공략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은 1월 3일 날 지난주죠. 바이넥스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오 얘기하셨는데 18%까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도 다음 주 그래도 이벤트가 있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한 축을 또 담당 참여하는 기업 중에 제가 이제 선택을 했는데 이노셀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엔셀이죠. 이엔셀인데 네. 이엔셀인데 이엔셀을 우리가 내재 가치를 좀 본다면은 지분이 한 삼성 계열사 지분이 한 11% 정도 있고요. 이엔셀 같은 경우는 근위 이축 중이라는 희귀병 질환의 일상을 통과하고 이상 준비 중인데 사실 이제 이엔셀은 두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CDMO라는 모멘텀도 있고요. CDMO 같은 경우 지금 제3공장까지 증설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빅파마하고 작년 12월 26일 날 빅수주를 또 따냈는데 일단 비밀 유지 차원에서 어느 이제 빅파마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뭐 얀센이라든가 대형 빅파마의 수주와 함께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희귀병 신약 개발의 모멘텀이 아마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참여해서 레퍼런스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좀 좋은 평가를 내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엔셀은 목표 주가 23,000원, 손절가는 15,000원, 17,000원 라인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 건데요. 네. 역시 뭐 이제 그런 것도 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부담이 있진 않나요? 네. 부담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4월에도 미국 암호화폐도 있고요. 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 리스크라는 게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도 그렇죠.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하나하나 종목을 뜯어보면 현금성 자산이 일부분 많은 종목들은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는데 투자 심리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뭐 일단은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엔셀 관심주로 주셨고요. 차영주 소장님은 지난주 한미 반도체를 얘기하셨군요. 뭐 이번 주에 뭐 한미 반도체 엄청 올랐잖아요. 앞서도 이제 말씀하신 반도체는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셔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수익이 좋은데 계속 홀딩입니까? 예, 한미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둘 다 아직은 홀딩입니다. 예. 일단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오히려 불안하죠. 야, 이거 언제 꺾이는 거 아니야? 라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익컷이라고 그러죠. 이익컷을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몇 프로 이상 빠지면 내가 손절을 안 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꾸준히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지금 내가 편입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돼. 차트는 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데 언제든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로스컷을 거셔야죠. 손실에 대한 컷 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익과 로스컷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익컷은 조금 길게, 로스컷은 좀 짧게 거시기 좋겠고 제가 이제 로봇주 중에 CMS라는 신규 상장 종목을 오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예, CMS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이게 뭐 어떤 회사냐면 우리가 이제 쿠팡이라든지 GS 리테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류와 관련된 로봇을 현재 지금 하고 있고 이들이 현재 지금 신규 상장 당시에 SKT랑 해서 총 10% 정도 지분, 보유수가 1년짜리를 갖고 있는데 아마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은 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하는 게 이제 3D 검사인데요. 3D 검사를 뭘 하냐면 2차 전지와 자동차를 또 3D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 매출의 70%는 물류 로봇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2차 전지가 커지면 거기서 또 3D 검사 장비까지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는 올해 매출이 대략 한 200억, 50억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증권가에서는 한 300억 넘어가면 BP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S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로봇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된 이후에 전형적으로 조정을 깔끔하게 받은 그런 모양에서 최근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25,000원대 이 부분에서 지금 분할 매수 관점 접근을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4만 원대부터 무너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엑시트할 가능성 기회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군요. 이름만 봐서는 로봇인지 전혀 추론이 안 되는데요. CMS. 네. 10월에 상장해서 보통 신규주들은 이제 오버행 물량 부담 우려가 있잖아요. 10월 말쯤 상장했으니까 11월 1개월, 3개월 대충 넘어가는 지금 건데. 물량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유통 물량은 총 발행 주식 수의 한 50% 정도 현재 지금 다 유통 가능돼 있는 거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SKT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갖고 있는 게 총 10%인데 그게 1년 보호 예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들은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것으로 우리가 미뤄 짐작을 해야 되겠죠. 네.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유통 물량은 50%로 고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 50% 가지고 현재 지금 특별히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담감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또 트레이딩 하시면서 이익을 실현하는 거 혹은 이제 손해를 잘라내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HTS나 MTS의 자동 매매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아셔서 자동으로 기계가 좀 팔도록 감정이 아니라 그런 것도 투자의 도구니까 잘 활용하셔요. 예. 오장 터닝포인트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ISF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